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저쪽 대기실로 가서 다음 항공편을 기다려주세요. 이 차가운 한마디에 윤혜정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손녀를 만날 기대에 부풀었던 마음이 차가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있는 젊은 여성 심사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국 체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특히 고령 여행자가 장기 체류를 요청하는 건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심사관의 말을 들은 혜정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탓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입국이 거부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대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가방과 함께 혜정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손녀에게 전해주려고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가방 속에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한다던 한국 약과 직접 준비한 보약제, 그리고 서울에서 사온 요즘 스타일 옷까지. 혜정은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 자신의 손녀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손녀는 오늘 할머니를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꼭 와주세요.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예요. 손녀의 마지막 전화통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자신이 용기를 내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오직 손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혜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손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손녀를 만나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손녀와의 재회는 이렇게 막히고 만 것인가?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 영어 못하세요? 저는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재입국을 시도하던 혜정 앞에 있던 심사관이 조롱하듯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심사관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손녀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러 왔을 뿐입니다. 혜정은 최선을 다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자니 웃기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같은 노인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탁 소리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녀만 돌보고 돌아갈 겁니다. 제발.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도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제가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혜정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이 그녀의 상황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국 땅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이 혜정을 덮쳤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혜정은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까? 방학 동안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한국 음식도 함께 해먹겠다고 얼마나 신나했을까? 혜정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손녀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손녀가 좋아하는 과자들, 기념품들, 그리고 손녀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금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혜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설레었는지, 손녀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디를 함께 구경할지 상상하며 긴 비행 시간을 버텼는데 혜정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혜정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혜정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혜정과 미군 장교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그녀가 간호사로 파견되어 복무하던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정글 속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69년 뜨거운 여름, 혜정의 간호부대는 최전선 야전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적의 포격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혜정은 망설임 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중상을 입은 미군 장교를 구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존 맥스웰 대위였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윤 간호사,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수술 후 맥스웰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15년 전쯤 맥스웰이 미국 국방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정은 사진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맥스웰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편지에 적혀있던 번호였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나는 영원한 빚을 졌으니. 그때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이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옛날 번호가 아직도 통할까? 혜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신호 후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헐로, 제너럴 맥스웰 스피킹.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혜정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맥스웰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그였습니다. 존, 저는 윤혜정입니다. 베트남에서 기억하시나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정? 정말 당신인가? 믿을 수 없군. 몇 년 만인가? 혜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부당하게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 손녀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맥스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혜정, 걱정 마세요. 내가 즉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터미널에 계신가요? 혜정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맥스웰은 잠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곧 상황이 바뀔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옛 전후의 도움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알리는 동안 혜정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혜정씨. 제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맥스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로 전해졌습니다. 혜정은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고맙습니다, 맥스웰 씨.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입국 심사관들이 저를 매우 강경하게 대했어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맥스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정 씨, 당신이 아직도 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요? 난 지금 미 국방부 퇴역 참모총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베트남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는 내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정은 놀라움에 말을 잊었습니다. 맥스웰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한 대위였던 그가 이제는 미국 군대의 최고위 장교 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포화 속에서 내 목숨을 구했던 그날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내 가족에게도 당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지요. 맥스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때가 왔어요. 맥스웰은 잠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어왔습니다. 혜정 씨, 난 방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그리고 LA 공항 총책임자도 곧 연락을 받을 겁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한 심사관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혜정은 심사관의 이름표를 떠올렸습니다. 패터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패터슨? 좋아요, 기록해두겠습니다. 혜정 씨, 이제 편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혜정은 대기실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맥스웰의 말대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옛 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혜정은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과 맥스웰, 생사를 함께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혜정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여행객들은 하나둘 떠나고 혜정만 홀로 남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맥스웰의 연락을 기다리며 강제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열리고 공항 직원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급박해 보였습니다. 윤혜정 씨이신가요?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공항 직원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급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맥스웰이 말한 변화의 시작인 것일까요? 혜정이 공항 직원을 따라 대기실을 나서자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했을 공항 입국 심사장이 마치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혜정이 옆에 선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만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공항 총책임자님께서 직접 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혜정 씨이신가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총책임자 캐롤 허친스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혜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항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를 하다니. 방금 국방부 맥스웰 장군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공적과 미국과의 인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 장교의 생명을 구하신 영웅이셨군요. 허친스의 말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캐롤 허친스 뒤로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계 직원이 통역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친스의 말을 꼼꼼하게 한국어로 옮겨주었습니다. 맥스웰 장군께서는 선생님이 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민간인 공로 훈장을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저희가 이런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허친스는 진심 어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혜정을 무시하고 입국을 거부했던 패터슨 심사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터슨은 허친스 앞에서 멈춰서서 경직된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패터슨 심사관, 왜 윤 선생님의 입국을 거부했습니까? 허친스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패터슨은 입술을 잘근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분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보였고 영어가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입국을 거부할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윤 선생님을 모욕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허친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패터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윤 선생님, 저희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특별 입국 수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장군께서 직접 전화통화를 원하십니다. 허친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녀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별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허친스 공항장이 혜정을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정부 고위 인사나 유명 인사들만 이용하는 특별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의 소파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 밖으로는 활주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 선생님, 여기서 편히 쉬시는 동안 저희가 특별 입국 수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스웰 장군과의 통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친스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혜정이 라운지의 자리에 앉자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계 직원이 전화를 받고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혜정, 상황이 괜찮아졌나요?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맥스웰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스웰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고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베트남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맥스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혜정 씨, 워싱턴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나를 찾아와 주세요. 백악관 투어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맥스웰과의 통화가 끝나고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고 패터슨 심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와 창백한 얼굴로 보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윤 선생님, 저는 패터슨 심사관입니다. 그녀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패터슨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정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딸입니다. 아버지도 베트남에서 복무하셨고 한국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배경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혜정은 패터슨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그녀에게 보여준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가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마치 쓰레기처럼 대했던 그 심사관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제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혜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패터슨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네, 선생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 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때 허친스 공황장이 다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 입국 허가가 승인되었고 체류 기간도 원하시는 대로 연장해드렸습니다. 허친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분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혜정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패터슨 심사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허친스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직무 교육과 함께 한 달간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패터슨이 자신에게 보인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혜정은 복수심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혜정의 말에 허친스와 패터슨 모두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혜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때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이국 땅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곧 사랑하는 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이 그녀의 희망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갑자기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미 육군 장성으로 보이는 한 명의 군인이 정장을 입은 여러 관계자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혜정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미 육군 의무대 사령관 제니퍼 브라운 소장입니다. 품위 있는 중년의 여성 장성이 혜정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맥스웰 장군으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정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 브라운 소장은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까지 라운지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운 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1969년 베트남 롱빈 지역에서 저희 미군 장교를 구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맥스웰 장군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혜정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브라운 소장은 혜정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든 전쟁 영웅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맥스웰 장군이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자마자 우리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고는 브라운 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합중국 육군을 대표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공로 훈장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하신 선생님의 용맹과 헌신에 대한 작은 표시입니다. 혜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날은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게릴라의 기습 공격을 받아 중상자가 속출했을 때 혜정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포화 속을 뚫고 들어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구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행동이 이렇게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혜정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군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혜정의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연이 혜정을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이 와서 지연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미군 장성들이 그녀의 할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브라운 소장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윤 선생님의 손녀군요. 당신의 할머니는 베트남전에서 우리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랑하는 손녀를 만난 기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혜정은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란다.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 이 순간 혜정은 자신의 인생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그녀의 용기와 헌신이 마침내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손녀와의 소중한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오랜만에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윤혜정은 손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서 그녀를 배웅했고 캐롤 허친스 공항장은 직접 그녀의 짐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입국이 거부되어 절망에 빠졌던 그녀가 이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다면서요? 지연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수줍게 웃으며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저 옛 전우가 도와준 거란다. 베트남에서 내가 치료했던 맥스웰이라는 장교 말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맥스웰 장군님 말씀이세요? 그분이 할머니의 환자였다고요? 혜정은 놀랐습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니? 지연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연하죠. 맥스웰 장군님은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특강도 하셨어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의 목숨을 할머니가 구하셨다니. 공항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혜정은 잠시 멈춰 서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국 땅의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할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요. 지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혜정은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패터슨 심사관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패터슨은 경의를 표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도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할머니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 맥스웰과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혜정은 손녀의 열정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내일 LA타임즈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거래요. 혜정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뭐라고? 신문에? 지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맥스웰 장군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했나 봐요. 베트남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간호사의 이야기라니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지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몇몇 이웃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혜정을 보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한 노부인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와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영웅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혜정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정성껏 방을 꾸며 놓았습니다.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혜정이 좋아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구나, 지연아.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베트남의 병원, 맥스웰의 젊은 얼굴,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사건들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타임즈 첫 페이지에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혜정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귀환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구한 한국 간호사의 감동 실화.
이제 윤혜정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가져온 기적 같은 하루,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인정받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과거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